그날 밤 어둠 속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난리 났어. 돈 세는데 하루 꼬박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으며 누군가는 복수의 서사를 새로이 쓰기 시작했죠. 말했지. 함부로 손대지 마. 앉으세요. 더 시끄럽게 만들어줘야죠. 그 이름 신재홍. 그 애 하나 준 거 가지고 무슨 난시야. 제가 뭘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 이상한 힘이 있더라고요. 특수팀의 기둥이었고 내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가. 지켜야 했던 건 정의였지만 결국 그는 그 정의를 지키다 쓰러졌어요. 내가 원래 속이 좀 깊어. 고맙다. 우리가 경찰보다 먼저 동주 찾아야 돼. 고만식은 재홍의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차가운 지하주차장 그 콘크리트 위에 누워있는 친구의 시신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 코너로 더 몰아넣어줄게. 널 너무 만만히 봤어. 미안해. 신경장. 그래, 기대할게. 손끝으로 재홍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마치 그 온기를 다시 되찾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홍아, 이게 말이 돼. 왜 너야? 왜 너냐고. 그는 재홍의 가슴팍을 치며 오열했고 눈물은 바닥에 고였어요. 특수팀원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눈을 마주치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아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어요. 고만식은 다시 한번 재홍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 외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동료에 대한 절망과 자책이 담긴 것이었어요. 함께했던 시간들, 야간 근무 중 나눴던 컵라면 한 그릇, 훈련 중 무심한 장난, 그리고 팀 해체 이후 서로 연락하지 못했던 미안함까지 모든 기억이 머리를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울음은 결국 팀원들에게도 번졌어요. 김종현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고 한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렸죠. 팀 전체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감정의 파열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잘못인지 논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연락했더라면, 우리가 무리한 작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경찰이 제대로 움직였더라면 말이 오가면서 고개를 숙인 자들과 눈을 치켰던 자들이 부딪혔어요. 서로를 향한 원망과 슬픔이 얽혀 폭발 직전의 감정으로 치달았죠. 그 와중에도 동주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재홍의 유품을 모아 봉투에 담았고 그의 폴더폰, 경찰증, 낡은 손목시계, 아이들이 그려준 아빠 얼굴이 담긴 그림까지 전부 안고 일어섰어요. 누군가는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눈물보단 분노에 가까웠거든요. 동주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돌아섰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붉어진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걸이. 그가 품은 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이 싸움 끝까지 간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멈췄어요. 고만식은 조용히 눈을 닦았고 김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될 무언가의 기운이 특수팀 사이에서 움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재홍의 이름 위에서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어요. 민주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 그를 둘러싼 세상의 구조, 그리고 그가 지배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은 듯 보였어요. 옷깃을 여미며 와인을 한 모금 넘기는 그 여유.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서있던 마기는 그 미소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마기는 처음엔 민주영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구원이라 여겼어요. 거리에서 고개 숙였던 자신에게 이름을 주고 역할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건넨 손은 손이 아니라 족쇄였고 선택이라 믿었던 건 미끼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백석춘과의 약속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마기는 그 선을 지키려 했었고 그것이 진정한 조직의 룰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민주영은 몰래 그 약속을 어기고 백석춘도 모르게 캔디를 유통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마기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그 배신은 곧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고통으로 번졌어요. 너, 날 이용한 거였어. 그 말은 차디찬 독처럼 흘러나왔어요. 무표정한 얼굴, 떨리는 눈빛,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림이었어요. 민주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잔을 내려놨어요. 이용, 넌 처음부터 날 팔았잖아. 거리에서 눈빛으로 너 자신을, 날 위해서 말이야. 그 말은 모욕이었고 동시에 진실을 비튼 칼날이었어요. 마기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손에 들린 작은 머리핀을 바라봤어요. 언니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그것,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에 매달려 있었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민주영에게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마기는 혼자 차 안에서 머리핀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깨졌어요. 더는 속지 않겠다고,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 나도 끝을 볼 거야. 마기는 민주영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루틴, 연락처, 뒷돈이 흐르는 계좌, 밀수 경로까지. 이제 그 정보는 무기였고 자신이 직접 그 제국을 무너뜨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마기는 민주영의 집무실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고 해요. 오늘은 유난히 쓰네요. 커피가.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해둔 도청기와 플래시 드라이브를 가방 깊숙이 숨겼죠. 그날 이후 마기는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주영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봉찬이 다시 등장했어요. 한때 100번 아저씨로 불리며 동네 복싱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껌도 나눠주고 운동도 가르쳐 주던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네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어두운 회색 수트에 낡은 가방을 들고 나타난 그는 동주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봉찬은 과거 세르게이와 함께 5달러라는 조직에서 일하며 물류, 작은 캔디 유통까지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었죠. 당시에는 단순히 돈을 따라 움직였지만 뒤늦게서야 그들이 해왔던 일의 무게와 희생을 깨달았어요. 그가 말하길 그놈들, 사람을 돈처럼 다뤄. 필요 없으면 버리고 쓰임 닿으면 묻어버려. 오봉찬은 오래전 민주영이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오던 날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괴물이었다고 했죠. 조직 내부에서도 민이라는 이름은 공포였고 그가 한번 입을 열면 돈이 쏟아졌고 손을 내밀면 사람 목숨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세르게이는 내 상대가 아니야. 그리고 민주영도 단지 얼굴일 뿐이야. 진짜는 따로 있어. 내가 싸우는 상대는 단지 민주영 하나가 아니야. 그 말에 동주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의 눈빛은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단순히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악을 뿌리 뽑겠다는 각성이었죠. 그 시각 김종현은 자금 세탁 라인을 추적 중이었어요. 그는 세르게이의 전화기에서 복구한 메시지 기록과 동선 로그를 분석했고 그중 특정 업체의 반복된 송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그 업체는 국내 최대의 유통기업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인성시장의 사위였죠. 김종현은 그 정보를 수사과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는 팀 내부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너무 큰 권력을 가진 적 앞에서 공적인 시스템은 이미 무기력했으니까요. 한나는 로비스트 명단을 손에 쥐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위 인사의 파티, 자선기부 행사, 장학금 전달식 등 공식적인 자리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조금씩 인맥을 확보했고 그중 몇몇은 민주영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녀는 화려한 웃음과 세련된 말투 속에 칼날 같은 정보를 심어 놓았어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모든 흔적을 자료로 남기며 나중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고만식은 아무 말 없이 재용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내 아이가 TV 속 아빠 얼굴을 보며 울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삼촌이야. 아빠 친구.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어요.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 하나, 재용이 남긴 낡은 복권 지갑 하나. 그런 소소한 물건들을 전해주며 그는 말했어요. 아빠가 못한 일 삼촌들이 해줄게. 약속할게. 다시는 너희 같은 애들 올리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고만식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빠르고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주영을 넘어서 그 뒤에 숨은 진짜 악을 향해. 민주영은 궁지에 몰렸어요. 특수팀의 반격은 생각보다 거셌고 예상보다 치밀했죠. 업소 폐쇄, 자금 라인 차단, 세르게이의 배신까지 이어지며 민주영의 황금탑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에겐 아직 숨겨진 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 어쩌면 지금의 모든 권력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인성시장. 오랜 시간 민주영에게 정치적 우산을 제공하며 마쿠에서 도시 전체를 움직이던 실세였어요. 그가 움직이면 검찰도 언론도 숨을 죽였죠. 인성시장은 민주영이 거물급 인사들을 접대하던 파티에서 처음 알게 된 인물이었고 이후 몇 차례 정치 자금을 통해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영의 행동이 너무 거칠고 불안해지자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민주영은 그런 시장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긴 테이블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와인잔 2개만 놓여 있었죠.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시장님? 민주영이 먼저 말했어요. 그는 와인을 휘저으며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인성시장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느릿하게 말했어요. 동주의 이름이 이제 도청실에도 오르내려. 언론도 이상하게 조용하고 내가 뭔가를 당했나 싶더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끈질기지만 결국 체계 바깥에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시스템은 우리 것이잖아요. 인성시장은 고개를 젓고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그 시스템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 너 하나 때문에. 긴 침묵 끝 민주영이 입을 열었어요. 시장님, 전부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제게 남은 카드도 있고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위기일수록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 그 말에 인성시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민주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넌 아직 안 끝났어. 대신 내 실수를 나까지 끌고 오진 마. 그 대화는 비밀리에 이뤄졌고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회의실 천장 조명 틈 사이엔 아주 작고 정밀한 도청기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한나가 며칠 전 투숙객으로 위장해 미리 설치해둔 장비였어요. 그 대화의 전말은 전부 녹음되었고 디지털 저장 장치로 자동 전송되었죠. 동주는 그 파일을 듣고 말았어요. 그의 눈빛은 조용히 식었고 손에 들린 커피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시장까지 정리해야겠군. 불 꺼진 식당, 그 안엔 정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두 남자의 실루엣을 간신히 드러낼 뿐이었죠. 그날의 식사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의 선언, 선안의 교섭, 그리고 무너져가는 권력과 맞서는 의지의 충돌이었어요.
민주영은 여전히 깔끔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풀어진 넥타이와 덜 정리된 소매 끝이 그의 초조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동주는 군더더기 없는 평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자리를 압도하고 있었죠.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김이 서린국 한 그릇 그리고 고요하게 놓인 반찬 몇 가지. 숟가락은 들려지지 않았고 서로의 눈빛이 그 자리에 칼날처럼 꽂혀 있었어요. 사람이란 게 참 간단해.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무서우면 돈에 기대지. 민주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는 밥 대신 와인잔을 손에 들며 말을 이어갔죠.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간단하지. 돈이 많으면 돼. 그게 이 나라 룰이잖아. 동주는 미동도 없이 말했어요. 그 룰 이제 내가 바꾸려고 한다. 내가. 민주영은 작게 웃었어요. 내가 뭘로? 내 주먹으로. 너 같은 놈들 100명 모아도 내 돈줄 하나 못 자른다. 내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동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서 널 지우는 것도 내일이야. 그 말에 민주영은 표정을 굳혔고 천천히 식탁 위에 놓인 식칼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날은 반짝였고 그의 눈도 다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젠 한껏 억지스러웠어요. 넌 아직 날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난 아직 하나도 안 잃었거든. 동주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가진 걸 하나씩 빼앗아 줄게. 돈도 사람도 내 마지막 숨까지. 그 순간 식당 뒷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두 사람의 말이 멈췄어요. 칼끝 같은 긴장이 흐르는 공간 속 문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도 멈춰버린 듯 했어요. 누구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누구도 이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시작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올려진 전쟁. 두 남자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와요. 그 실루엣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품고 돌아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등장은 또 다른 격변의 시작이라는 것. 마귀는 민주영을 배신할까? 돌아온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다음 타깃은 누구인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